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 진행합니다. 복지효과 소사이티 박민식 위원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티 정책위원 박민식입니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산업정책 등을 다뤘고요. 또 직접 중소벤처 창업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대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장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쭉 몇 차례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연구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 시장 개발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의 제목은요, 시장 지향적 연구 개발로 R&D 패러독스를 극복하라입니다.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경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장을 중소기업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 비즈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통합 비즈 플랫폼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R&D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R&D를 지원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혹시 네. R&D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러독스는 뭔지 알죠. 네. 네. 맞습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이죠. 네.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는 연간 19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해 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 수준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GDP 대비 네. R&D 투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러한 R&D 지원을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D 투자에 대한 성과는 너무 미미합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은 2016년 한국의 과학기술 수용성, 즉 새 기술을 흡수해서 활용하는 능력 지수를 28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흡수해서 활용하는 능력. 네. 이게 우리가 28등이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높은 연구 개발 비중을 가지면서도 네. OECD 꼴찌 수준의 기술 활용도를 보이는 것은 네. R&D 정책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이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지원 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맞습니다. 이것을 사업화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아주 저조하다. 그렇죠. 네. 이걸 빗대서 하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R&D가 시장이 요구하는 연구 개발이 아니라 정부 R&D 지원금을 수주하기 위한 연구 개발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네. 연구비 따먹기 위한 연구개발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네. 누구나가 요즘에 그렇게 네.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긴 요즘 연구비 딸라고 난립니다. 네.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화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R&D에 대한 정부가 요구하는 성과 지표를 단순히 이제 연구 논문, 네. 특허 출원, 등록수 이런 것의 실적으로 이제 따지려고 하니까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 국제 학술지에 네. 게재할 연구 실적 이런 거 쌓기 위한 연구 개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제 학술지에 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요하기도 하죠. 네. 네.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러 버린다. 맞습니다. 이게 네. 그 시장 개발과 무관한 R&D. 그렇죠. 이게 문제다. 맞습니다. R&D는 시장 개발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다.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R&D가 그 연구 성과의 활용 그리고 상용화보다는 연구 과제의 수주 그리고 논문 특허에만 몰두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좀 이런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애틀이라고 아시죠, 교수님? 네, 네. 우리나라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국책 연구 기관이죠. 애틀이가 ETRI인데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우수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상용화되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매년 10수조 원을 투입해서 기반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이러한 국가 R&D의 활용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국가 R&D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네. R&D 연구를 했는데 그게 보고서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네. 뭐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네. 사실은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벤처 열풍이 뜨겁게 일어날 때였죠. 우리나라 벤처 기업 중에 10개를 뽑아서 네. 일본 진출을 지원할 때 저희 회사도 선발이 되었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네. 지사, 뭐 중국 지사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술을 너무 탐을 냈고요. 네. 활용하고 싶어서 정작 뭐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으려고 했었지만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의 상용화,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나 이런 어떤 뭐 조직들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었죠.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 그 성과로는 뭐 99%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은 그렇죠. 찾아보기가 힘든다. 네. 이런 상황.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은 성공했는데 시장에서 활용은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연구 개발의 패러독스. 역설이죠. 네. 네. R&D 패러독스 이제 이런 네.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 연구 개발이 그 심각한 R&D 패러독스에 빠져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R&D 정책의 방향은 그러면 그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모든 정책의 시작은 반드시 시장 개발과 시장 정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시장을 읽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조 경제 네. 또는 R&D 패러독스는 샴 쌍둥이 같아요. 아, 그러니까 창조 경제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창조 경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박근혜 창조 경제와 이 R&D 패러독스는 이게 샴 쌍둥이라고 하면서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네. 똑같이 닮았다라는 거죠. 닮았다. 너무 닮았다라는 거죠. 너무 닮았다. 왜냐하면 좋은 기술과 좋은 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은 저절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이걸 이제 공급자 지향적인 시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한 판단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팔리지 않고 사장되어 버리는 것은 좋은 기술이나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혹시나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 아시죠? 네, 샤오미 뭐 대단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기술이나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네. 저절로 팔린다. 물건은 만들면 팔린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이의 법칙. 맞습니다. 세이의 네. 법칙과 비슷한 건데 어쨌건 이 공급자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 개발해 놓으면 창조 경제, 창조를 해 놓으면 연구 개발을 해 놓으면 이게 뭔가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네. 이거는 이제 시장 개발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의 성장은요, 인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국의 인구 시장을 점령했다. 착각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죠.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게 뭐 불법이고 짝퉁이고 막 그런 경제로 점철한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샤오미도 짝퉁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샤오미의 실수는 대륙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왜냐하면요, 중국산 제품은 대부분 이제 낮은 품질이나 무분별하고 불법 짝퉁으로 저평가받아온 건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저 잘 안 삽니다, 중국. 네. 그런데 뭐 죄송한데 저 샤오미 좀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무선 청소기 나도 줬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집에서 청소 자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가성비가 아주 네네. 좋습니다. 예, 가성비 좋은 중국산 제품을 찾아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실수 아니야? 네. 이게 중국계 맞아? 이건 실수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샤오미를 보고서 이야기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인데 네.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샤오미 전자 제품들입니다. 대박인 거죠. 네. 스마트폰, 뭐 배터리, 그 다음에 체중계, 공기청정기,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로봇 청소기. 네. 여기 이르기까지 샤오미 제품들은 가성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장 적합한 네. 그 적기의 시장으로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은 뭐 샤오미가 무슨 뭐 대단한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이게 시장 개발과 바로 연계돼 가지고 대박을 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R&D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이제 심도 있게끔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세계 시장 지향형 연구 개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대기업 상사 등에서 일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이분들은
글로벌 세일즈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분들을 글로벌 세일즈 전문가로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전문가들을 정부의 지원에 의한 조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저는 가칭 MDO. 그러니까 경험 있는 네. 전문가들이 연세가 들었다라고 해서 이분들을 네. 뭐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자산들입니다. 아, 자산으로 보는 네.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한 자산들이고. 네. 근데 그분들이 요즘 뭐 하신 줄 압니까? 고도리 치고 뭐 그렇게. 네, 고스톱도 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경비원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등산 뭐. 다니시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이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개발위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런 분들을 활용한 시장개발위원회를 만들자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시장을 겁니다. 이제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맞습니다. 네.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한데 네. 가장 강력한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시장개발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저는 네. 줄곧 그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세계시장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죠. 네. 세계시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제품, 지금 당장 필요한 서비스 개발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진행해야 할 단계가요. 네. 기술 사업화 전문가들이죠. 네. 융합 마케팅 또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분들의 시장 분석을 통하여서 국책연구소,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거래소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활용한 네. 제품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자. 네. 뭐 새로운 어떤 대단한 창조적인 R&D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에 있는 기술을 상품으로 잘 연계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시장의 현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경험 있는 뭐 대기업 상사에서 근무하셨던 네. 은퇴하신 분들의 자원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또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소기업의 역할들도 나옵니다. 네. 사실은 중소기업 보고 R&D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 R&D 하기에 자원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옛날에 우리 가공무역이라고 했죠. 네네. 오히려 기술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여서 세계 시장으로 팔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애터리부터 하여서 국책연구소에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중소기업이 가져와서 네. 오히려 세계 시장이 현지화에 맞게끔 디자인을 바꾸고 UI를 바꾸고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한 어떤 부분의 R&D 이를 저는 이제 가칭 가공 R&D 또는 프로세스 R&D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가공 R&D, 프로세스 R&D. 네네.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하자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죠. 중소기업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게 프로세스 R&D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그 대단한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하고 있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존하는 수요죠. 그러니까 네. 수요를 잘 포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R&D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하고 연계가 안 되면 네.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시장을 위한 기술이라는 추세는요,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네.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위해서 기존 기술을 융복합하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재밌는 것이요. 제가 그 인천에 이제 인천 남동 공단에 있는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는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그렇죠.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 업체들은 그 대기업의 그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왔던 업체들입니다. 네. 근데 이 업체들이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한 업체는 지금 완전 대박 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박이 났어요? 러시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갔군요. 러시아의 자동차 업체가 네. 99% 이상 중국 부품을 쓴답니다. 네. 우리나라 부품이 전혀 안 들어간 것이에요. 네. 이런 부품이 저 땅끝에 있는 극동 지방에 있는 그 나라의 부품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부품 산업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현존 시장의 부품 시장을 새롭게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또 한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류. 네, 맞습니다. 한류 어떻습니까? 한류 뭐 김치 하면 뭐 코리안 푸드, 그렇죠. 뭐 김치의 네. 세계화 이런 거 네.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요새 뭐 김치를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무역 적자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먹는 김치도 다 중국에서 온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뭐 배추 구불, 뭐 구변법 아니, 이렇게 블로그도 아니, 제가- 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네. 이 맛있는 김치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중국에서 생산돼서 왔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예. 뭐 심지어 그 재료조차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네. 하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김치 그 동남아 쪽에서도 한류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 뭐 그 각종 텔레비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보면 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김치 네. 뭐지 잘 먹는 거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작 그 한류 김치로 돈 버는 건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김치로 인해서 520억 적자를 봤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수입해서 먹는다니까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지금 박 의원도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아, 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식당에서 우리 먹는 김치들 있죠. 대부분이죠. 다그 네, 중국에서 온 맞습니다. 겁니다. 대부분.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예, 네.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베트남에 있는 무무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무소. 무무소. 네, 무무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그 본적지는 등록지는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서울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무무소 KR, 무무소 코리아라고 무무소 이야기합니다. 코리아. 네. 이 무무소라는 회사는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네. 베트남에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1%에 불과합니다. 네. 나머지는 99%가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회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여놨죠. 중국계 회사인 거죠. 그렇네요. 네. 사실은 중국 회사네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적시의 시장을 사실은 뭐 한류라고 하더라도 적시의 네. 시장 우리가 이용 못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네. 사실 이러한 어떤 시장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은 못 됩니다. 중소기업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대기업은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수출 지원 정책도 이제는 중소기업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네. 세계 시장의 변화를 따르는 네. 다양한 제품, 다양한 서비스를 육성하고 네. 수출의 다변화를 조속히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수출의 다변화. 맞습니다. 이 네. 다변화는 기미 내야 되고 또 덩치도 작은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덩치 작은 게 기미 나거든요. 그 그렇죠.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시장이 작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방송 우리가 진행한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늘 뭐 네. 시간이 빨라서 뭐 아쉬운데요. 네. 아무튼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기술 혁신적 국가 R&D는 아주 중차대한 것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동부 유럽, 중남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팔아야 할 물건과 기술은 새롭게 개발해야 할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상품화시키고 팔 수 있는 것이 절비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을 보십시오. 네. 지금 당장의 시장을 정부 주도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중소기업의 육성, 일자리, 고용의 문제 모두가 해결이 됩니다. 네.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동부 유럽, 중남미. 네. 이게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이고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인구 대부분 여기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엄청난 지금 수요가 있는 곳인데 그게 시장인 거죠. 네. 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네. 이 시장에는 뭐 대단한 R&D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잘 제품을 만들어서 이 양반들의 구매에 맞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맞습니다. 현존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데 네. 이건 중소기업이 잘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시장 지향형 R&D, 네. 가공 R&D. 이게 바로 이제 시장 개발의 핵심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개발위원회가 대통령 지시로 좀 만들어져서 부탁합니다.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 정부 주도로 그 이런 시장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땠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황민식 의원이 열정을 발휘해서 오늘 그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그 제안했던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지지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달성되는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